안녕하십니까, 이내오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랑스 의회의 운영과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의회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서 약간 다른 특징도 있고, 또 프랑스 의회에 대해서 우리나라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영상의 길이가 약간 길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프랑스 의회의 운영과 구성을 설명드리기 전에 프랑스 의회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자신들의 의회의 운영과 구성에 대해서 영어로 팸플렛을 올려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의회에 관련된 영어 용어들을 몇 가지 정리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영어로 parliament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로 의회라고 번역하는데요. 이렇게 parliament, 즉 의회라는 용어를 쓸 때는 상원과 하원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국민의 대표, 의회 이렇게 부를 때 사용하는 용어가 parliament입니다. 그런데 이 의회 중에서 하원은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데요. 하원은 National Assembly라고 합니다. 번역하면 국민의회로 번역하는데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National Assembly라고 하면 국민의회, 즉 하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상원과 하원이 의사당을 각각 다른 건물을 사용합니다. 이 하원은 자신의 의사당으로 과거 부르봉 왕조 시기에 부르봉 왕조 궁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봉 궁전을 하원 의사당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원은요, 일반 영어 용어처럼 세네트를 쓰는데요. 프랑스 발음으로는 세나트라고 사용합니다. 상원은 간접선거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데요. 이 간접선거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원이 사용하는 건물은 룩셈부르크 궁전을 사용하는데요. 프랑스 발음으로는 릭상부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용어 중에서 The Congress of Parliament, 이 용어가 상당히 독특한 용어입니다. The Congress of Parliament라는 것은 상원하고 하원하고 또 다른 어떤 하나의 의원이다. 즉 또 다른, 그러니까 상원과 하원하고는 별개의 의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The Congress of Parliament는 한마디로 상원하고 하원을 결합시켜서 상원과 하원이 따로따로 있는데 협조하는 게 아니고 상원과 하원을 결합시켜서 하나의 의회로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The Congress of Parliament라 하는데요. 이렇게 상원과 하원이 합쳐져서 하나의 의회, The Congress of Parliament 이럴 때는 의사당을 베르사유 궁전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The Congress of Parliament는 상원과 하원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상원과 하원이 아니고 또 다른 의회의 한 구성이다. 그래서 The Congress of Parliament에 상원 의원들과 하원 의원들이 참여할 때는 상원, 하원 이렇게 앉는 게 아니고 의원들의 명칭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름 순서대로 앉기 때문에 이거는 상원, 하원과 별개의 의회의 형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The Congress of Parliament는 언제 구성이 되는가 하면은 헌법을 개정할 때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할 때나 그 다음에 유럽연합의 가입이나 탈퇴를 결정할 때, 또 대통령의 연설이 있을 경우에는 이 베르사유의 궁전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상원과 하원과는 별개의 의회의 형태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The Congress of Parliament와 아주 유사한 것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The Joint of Committee라고 하는데요. 이 Joint of Committee는 상원 의원 7명, 하원 의원 7명으로 구성되긴 해서 언뜻 보면 The Congress of Parliament하고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요. 이 The Joint of Committee는 The Congress of Parliament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상원과 하원이 각각 별개로 존재를 하고 있으되 법률이나 의제가 상원하고 하원이 서로 충돌할 경우에 그것을 조정하는 그러한 형태의 개념이기 때문에 의회의 또 다른 어떤 특별한 형태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인트 오브 커미티는 따로 의원이나 그러니까 상원, 하원이나
의회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고 단순히 번역하면 조정위원회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프랑스의 의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상원과 하원의 통칭에서 일반적인 사항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상하원 개별적인 설명을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상원과 하원이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법률 제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원제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의회를 분리시키는 거기 때문에 의회를 약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고전적이면서 검증되지도 않은 이런 의견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양원제는 단원제 그러니까 하원 상원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의회로 구성되어 있는 이 단원제에서 나타나는 경솔함이라든가 정치적 편향성 이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건전한 의회의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영국의 상원은 앞 영상에서 설명드린 적도 있지만 영국의 상원은 대체로 직능대표제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각 부분의 전문가들로 상원을 구성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벨기에나 미국, 프랑스와 같은 국가는 이 상원은 지역 직능대표제의 개념이 아니고 지역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대표제 성격이 강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우리나라처럼 이 지방자치제하고는 이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면 이 지역 대표제의 상원은 미국을 예를 들면 가장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미국은 독립 당시에 13개 주가 서로 협의해서 독립을 진행을 했잖아. 그죠? 그런데 이 13개 주가 이 당시에 13개 주라 해도 굉장히 넓은 지역이었고 이 당시에는 기차나 혹은 비행기 이런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독립 합의를 할 때 주의 의견을 듣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각 주에서 대표자 2명을 이 독립위원회에 보내서 자기 주의 어떤 상황과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미국의 상원의 기원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럽에서 이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유럽은 과거에 우리나라의 어떤 중앙 집권 형태하고 많이 달랐거든요. 유럽은 장원이란 게 있잖아요. 또 공작에게 영지를 줘서 공국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장원과 이 공국들이 모여서 하나의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원에 있는 농노는요, 이동이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 농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장원이 하나의 사회적 단위가 되게 되거든요. 이런 이 농노들은 사실은 국가 개념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장원과 공국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면서 각각의 장원이나 공국 오늘날에는 이제 주가 되는데 이러한 주의 어떤 견해나 상황을 국가 의사결정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 주로부터 대표를 선발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명, 3명 이렇게 명수가 미국하고는 좀 다르게 돼 있긴 합니다. 인구의 어떤 구성 분포에 따라서 대표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대표도 인원수가 조금씩 달라요. 어쨌든 간에 이 프랑스에서 상원은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상원이다. 이렇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원은 해당 지역의 해당 주의 견해와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대체로 상원과 하원은 모두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있기도 하고 또 행정부를 견제하는 등의 권한을 같이 행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원은 지역의 대표고 하원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하원이 더 민주적으로 권한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하원이 상원보다 어떤 권한을 더 갖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의원 내각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국가는 의회가 수상을 선출하고 또 내각을 구성한 다음에 그 내각이 적절한 일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내각을 불려들여서 그러니까 불신임함으로써 내각을 교체할 권한을 의회가 갖게 되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이 내각을 구성하고 또 내각을 불신임해서 교체할 권한을 행사할 권한은 상원에게는 없고 국민의회 즉 하원에게만 있다. 이런 점에서 하원은 상원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또 상원과 하원 모두 법안을 제안하고 의결할 권한을 갖고 있긴 하지만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그러한 법률, 그러니까 예산법이라든가 사회보장 기금 법안 또 대통령 탄핵안 이런 법안은 하원에서만 제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원에서 아무리 예산이나 사회보장 또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상원에서 제안할 수가 없고 하원에서만 제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원에서만 갖고 있는 특징은 내각을 구성하고 불신임할 수 있는 권한하고 예산과 사회보장기금 법안 그리고 대통령 탄핵안을 제안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하원이 독자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하원에게 예산법, 사회복지기금 법안하고 기타에 관련된 이러한 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이 하원에게만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원의 의결로만으로 이런 법안이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원에서 이러한 법안을 제안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완전히 통과돼서 법적으로 성립되려면 상원까지도 의결에 의해서 통과돼야만이 법안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법안들은 하원에서만 제안할 수 있지만 그것이 완성되려면 상원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좀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랑스 의회는요. 이때 의회는 상원과 하원 모두를 통칭해서 말하는데요. 1년에 정기회가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정기회는 9개월 동안 열립니다. 9개월 동안 이제 운영되는 회기고요. 임시회는 행정부나 또 의회 의원들에 의해서 소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상한 게 있는데요. 이 프랑스 의회는요. 행정부나 의회 의원회에서 임시회가 소집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최종적으로 이 소집의 형식적 절차는 대통령 명령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행정부나 의회 의원들이 아무리 임시회를 소집하자라고 의결하더라도 그 형식적 절차가 대통령 명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형식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게 되면 의회가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게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제가 앞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프랑스는 의회보다도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임시회의 소집 절차를 봐도 이 의회의 권한이 얼마나 약한지 대통령의 권한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가 있게 될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될 의제도 이제 결정하는 절차가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른데요. 총리하고 상원의장, 그 다음에 하원의장들이 모여서 의장단 회의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의장단 회의에서 어떤 의제를 다룰지, 그 다음에 그 결정된 의제를 상원에서 제안을 할지, 하원에서 제안할 의제인지 이것을 의회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수상과 또 상원의장, 하원의장이 모여서 이 의제의 순위를 결정한다는 게 독특합니다. 물론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내각의 각 관료들이 의회의 의원의 자격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이것도 2008년에 법이 조금 바뀌어서 이렇게 변경된 겁니다. 원래는 2008년 전까지 그러니까 1958년부터 2008년까지는 이 총리가 일방적으로 이 의제를 결정해서 그래서 의회에 통보하면 의회는 그대로 따랐던 그러한 기본적으로 의회의 권한이 엄청 약했던 그런 게 2008년에 약간 변경돼서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됐는데요. 그 전까지 총리가 결정해오던 그런 관행이 있어서인지 이 의장단 회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형태로 바뀌었긴 하지만 여전히 총리의 입김이 상당히 강력하게 작동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의장단 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은 의장단 회의는 4주 단위로 그러니까 4주 단위로 의제를 이렇게 결정해서 의회에 통보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4주의 기간은 앞 2주는
반드시 정부 주관이라 해서 정부가 제안한 법률안이라든가 의안을 반드시 다뤄야 돼요. 이것도 좀 특이하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두 주간은 의회 주간이라 하는데요. 그 중에 한 주는 대정부 질의를 하는 그러한 주간이 되고요. 나머지 한 주 동안은 의회가 독자적으로 제안했던 의제나 법률안을 다루는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봐도 프랑스가 어떻게 보면 의회를 중심의 국가라기보다는 대통령 중심의 국가이고 그 대통령의 권한 또 행정부의 권한이 상당히 강력한 마치 독재국가 비슷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법안은 누가 제안하느냐? 법안은 우리나라와 유사합니다. 의회 의원들이 일정한 수의 찬성을 받아서 우리나라는 10명이죠. 찬성을 받아서 법안을 제안할 수도 있는데요.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국무회의를 거쳐서 행정부도 법안을 제안할 수가 있죠. 프랑스도 동일합니다. 프랑스도 의회 의원들이 법안을 제안할 수도 있고 또 총리, 행정부가 법안을 제안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제안됐다 해서 모두 의제에 선정되는 건 아니고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의제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상원 하원에 분보된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행정부가 법안을 제안할 때는요, 우리나라에서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프랑스에서도 유사하게 국무회의를 거쳐야 된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프랑스에서는 행정부가 법안을 제안할 때는 꽁세이됐다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 꽁세이됐다 절차가 뭔가 하면은 프랑스에서는 국사원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은 행정법원의 대법원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국사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국사원이 행정 조직과 관련된 최고의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이 꽁세이됐다에 이 법률안을 문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꽁세이됐다, 그러니까 국사원에서 문제 없다, 문제 있다, 법안으로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때 행정부는 그걸 받아서 의회에 제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꽁세이됐다라는 절차를 프랑스에서는 왜 두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만약에 일반 법안일 경우에는 그 법안이 모순이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국민이 정상적인 권리의 구제 절차를 밟아서 구제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조직과 관련된 법안, 그러니까 행정부에 뭐 여성부가 있나 없나, 국방부가 있나 없나, 그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조직에 대한 권한은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를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직이 어떻게 잘못된다 하더라도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좀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이 행정부가 제안하는 법안, 특히 조직과 관련된 법안은 미리 최고 행정 조직, 그리고 최고 행정 사법 조직인 국사원에서 먼저 평가를 받고 해라. 이런 의미에서 정부가 법안을 제안할 때는 국사원에 먼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부가 법안을 제안할 때뿐만이 아니고 의회가 법안을 심의 의결할 때도 동일합니다. 의회가 조직과 관련된 법안을 심의 의결할 때는 그 심의 의결이 된 상태에서 바로 대통령에게 보내서 공고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조직과 관련된 법률이 있을 때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이 끝나게 되면 그것을 헌법재판소에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이 조직과 관련된 어떤 법안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제서야 그것을 대통령에게 보내서 공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국가 조직에 관련된 그러한 법안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부가 제안할 때는 꽁세이됐다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의회가 통과시켰을 때는 헌법재판소의 심의를 거쳐서 공포가 되고 국민에게 시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로 보면 이 검수완박이라는 법안이 결론적으로는 검찰청법이었죠. 이 검찰청법이 통과되면 지금처럼 의회가 우수수 해서
통과시키더라도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다시 헌법위원회, 헌법재판소에 보내서 최종 심의를 받고 대통령에게 가서 공포가 되기 때문에 그 공포된 다음에 권한쟁의니 뭐니 하고 다시 헌법재판소에 재판하는 일은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프랑스에서 좀 독특한 그러한 입법 과정입니다. 그리고요, 프랑스에서는 의회가 제정할 법률의 항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기분 나면, 지금처럼 민주당처럼 기분 나면 막 법률을 막 내서 막 만드는 게 아니고요. 1958년 헌법에 보면 의회는 이러이러이러한 분야에서만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법률의 범위를 한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외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의회의 법률이 아니고 대통령령이나 국무총리령과 같은 법규 명령을 통해서 법적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특징인데, 요 의회가 이렇게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범위는 2008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이 범위를 약간 늘리기도 하고, 또 헌법재판소가 판결에 의해서 의회는 2008년이건 1958년이건 헌법에 규정된 그런 사항 이외에도 일정한 사항인 경우에는 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좀 느슨하게 적용시킴으로써 의회가 제정할 수 있는 법안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긴 한데, 어쨌든 헌법에서 의회의 법률 제한 항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프랑스는 상원과 하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원인 국민의회부터 설명을 드리면 정원은 577명입니다. 577개의 지역구에서 한 명이 선출돼서 577명의 의원이 되는데요. 이 577개의 지역구에서 2차 투표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1차 투표에서 과반이 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2차 투표로 가지 않고요. 그런데 1차 투표에서 과반이 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약 12% 이상의 지지를 받은 사람들만 모아서 2차 투표를 진행하고요. 2차 투표에서 과반이 없다 하더라도 다수를 얻으면 그대로 당선이 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를 단기명 다수대표제라고 하는데요. 프랑스에서 국민의회 선거에서는 비례대표가 없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이잖아요. 근데 이 300명이, 국회의원 정원 300명이 17개의 위원회를 갖고 있어요. 이 위원회라는 것은 국회가 자기 업무를 나눠서 하는 게 위원회인데, 대체로 정부의 각각의 부처 있죠. 국방부라 그러면 뭐 정보 국방위원회 이런 것처럼 정부의 부처에 대응되도록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프랑스는 이 국민의회에서 위원회가 8개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개정이 돼서 확대시킨 게 8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굉장히 적고 상원에도 위원회는 7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원회가 작다는 것은 행정부에 대응되는, 행정의 각 부서에 대응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관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데 상당히 힘이 약하다, 이것을 의미하고, 또 프랑스가 이렇게 의회의 기능을 상당히 약화시키고 있다,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프랑스 상원의원을 보는데요. 프랑스는 상원의원이 지역 대표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원은 348명 이내에서 정원이 구성되도록 헌법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원은 각 지역에서 직접 선거로 당선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전에처럼 상원은 지역 대표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이 상원 의원을 선발하는가, 선출하는가, 그건 아니고요. 해당 지역 출신의 상원 의원, 해당 지역 출신의 하원 의원, 또 해당 지역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있죠. 광역이든 기초든. 프랑스는 이 지방의회가 지방의 자치조직이 3단계거든요. 우리는 이제 광역이나 기초 이렇게 2단계인데, 프랑스는 3단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 3단계의 의회 의원들이 모이면 인원수가 꽤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 프랑스의 상원은 지역 대표이고,
그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는 사람들은 지역 주민이 아니라 그 지역 출신의 상하원 의원하고 그 지역의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선출한다. 그래서 간접선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나눠져 있어도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인구가 적은 지방자치단체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 해당 지역에서 상원 의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 인원이 다른데요. 보통은 2명입니다. 보통은 2명을 어떤 지역에서 이 상원으로 보낼 수가 있는데 인구가 많은 지역은 3명 이상 이렇게 선출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앞에 하원인 국민의회의 선출처럼 물론 하원은 국민들이 직접 하고 상원은 그렇지 않긴 하지만 선출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과반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당선되고 만약에 과반수가 없다면 12점 몇 프로의 지지를 받은 이상의 사람들만 나와서 다수 얻은 사람이 다시 당선되는 이런 형태로 상원이 구성되고요. 그 다음에 3명 이상이 이제 선출되는 지역에서는 비례대표로 선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비례대표는 상원에서 3명 이상 선출되는 지역에서만 예외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프랑스에서 상원과 하원의 구성까지 다 봤는데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프랑스에서 상원과 하원 간에 법률이 어떻게 제정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표를 보시는데요. 지금 이 표는 있잖아요. 지금 상원에서부터 법안이 출발하는, 그러니까 상원에 법안이 제안돼서 상원에서 법안이 출발하는 그 과정을 적어놨습니다. 이게 만약에 하원에서 출발한다면 상원과 하원의 이름만 바꿔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법안이 제안되는데요. 법안이 제안되는 것은 총리, 그러니까 행정부하고 또 의회 의원들에 의해서 법안이 제안된다. 이거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상원 의원은 상원에, 하원 의원은 하원에 제안한다는 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법안이 제안되잖아요. 그러면은 상원의 법안이 제안된 경우에는 상원에서 위원회에서 먼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너리 세션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기회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또 정기회에서 이것이 의결된다면 그렇다면 하원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원에서도 커미티, 그러니까 위원회하고 본회의에서 이것이 통과된다면 그러면 문제없이 대통령으로 이 법안은 의결된 법안은 이송이 되고요. 대통령이 공포해서 최종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는데요. 그런데요, 상원에서 의결된 법안이 하원에서 의결되지 않았다. 하원이 반대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화살표를 쭉 따라가면은 이것이 다시 그냥 상원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다시 상원으로 오는데요. 그러면은 하원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 의결을 안 했을까라고 자기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심의를 하겠죠. 그래서 일정한 부분 그냥 통과시킬 수도 있고 다시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렇게 의결된 것은 다시 하원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이 하원으로 갔는데 또 하원이 거부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더 셔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할 경우에는 바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조인트 커미티라고 해서 상원 의원 7명, 하원 의원 7명 이렇게 모여서 이 안에 대해서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문구나 작구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합의를 만약에 통과했다, 합의가 됐다. 그러면 이 법안은 다시 상원으로 가서 상원의 의결을 거치고 이제 합의가 됐으니까 하원에 가서도 하원의 의결을 거치겠죠.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에 보내져서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처럼 이렇게 계속 셔틀을 하게 되면, 즉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급한 법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급하다는 것은 총리, 행정부가 판단을 하는데요. 상원에서 출발했던, 하원에서 출발했던 이 법안이 어느 한 원, 그러니까 상원은 통과했는데 하원이 안 되거나 하원이 통과했는데 상원이 안 되는데 이런 법안이 굉장히 급하다. 이럴 경우에는 총리는 긴급 절차를 요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셔틀을 따로 하지 않고
바로 긴급 절차를 통해서 조인트 커미티가 만들어져서 그래서 곧바로 상원 하원이 합의 절차가 들어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의가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총리는 다시 이 법안을 하원에 갖고 가서 하원에게 강제로 의결하도록 해서 그래서 법안으로 공포를 하도록 대통령에 보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절차를 총리가 갖게 된다면 총리는 의회에서 하원에서 당선돼서 선출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집행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 안 될 경우에는 바로 하원에서 의결시켜서 공포하도록 하는 제도는 총리는 하원의 다수 세력에 의해서 구성되기 때문에 총리가 그런 절차를 밟았을 경우에는 하원에서는 거의 그 법안은 그대로 통과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프랑스는 법안의 흐름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상원 통과, 하원 통과, 그럼 바로 공포, 상원 통과, 하원 거부, 그럼 다시 상원에 와서 조정하고 다시 하원에 보내고, 그랬을 경우에 하원이 그걸 받아들이면 또 공포. 근데 그래도 계속 셔틀이 반복된다. 그러면은 조인트 커미티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해결하고, 근데 굉장히 긴급한 법안이라고 행정부가 판단한다. 그러면은 일단 상원이나 하원을 통과했는데 그 다음에 또 상원이나 하원이 거부됐다. 그럼 바로 긴급 절차를 요청해서 셔틀을 하지 않고 곧바로 조인트 커미티로 보내게 되는 거고요. 이 조인트 커미티에서도 도저히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수상이 강제 진행 절차를 거쳐서 하원에 이것을 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의결됐다. 그러면은 대통령에게 보내서 공포를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법안이 제정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프랑스 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상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